자, 이번 시간은 크로마토그라피법이에요. 크로마토그라피. 크로마토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컬러예요. 컬러. 컬러를 다른 말로 하면 크롬이라고 그러죠. 코다크롬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있는데 크롬 또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이 컬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여기에 수성 또는 유성 펜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형광펜도 있고. 이러한 펜들을 만든 원리는 물감이죠. 물감. 근데 물감에는 유성 물감과 수성 물감이 있어요. 우선 수성 물감부터 보죠. 자, 여기 보면 수성 물감으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성 물감. 나머지는 다 유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감을 물에다 녹였느냐, 기름에다 녹였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그 검은색 사인펜이 있어요. 이 검은색을 만든 원리는 뭐냐? 검은 물감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빨강, 파랑, 노랑을 우리가 빛의 삼원색 또 색의 삼원색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로파가 빛의 세 요소죠. 빨로파. 빨강, 노랑, 파랑이 다 섞이면 그거는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 물감은 뭘로 만들었느냐?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똑같이 섞으면 이렇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검은색 물감이 빨강, 노랑, 파랑 물감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냐?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라피법. 자, 여기에 거름종이에다가 연필로 일직선을 긋고 거기다가 여러 종류의 수성 또는 유성 펜을 여기다가 점적을 했어요. 찍었어요. 예, 콕 찍었어요. 그럼 여기에 검은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빨강색, 초록색에 해당하는 잉크가 이 속에 이 거름종이에 묻혀 있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유성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러한 챔버 또는 이거를 그냥 비커로 해도 돼요. 이 속에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풍덩하고 집어넣을 거예요. 찰랑찰랑 할 정도로. 그래서 뚜껑을 닫아줘요. 그래서 빨리 포화가 되라고. 따뜻하게 해주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종이에 이 밑에 있는 용매가, 여기서 용매는 에탄올을 집어넣었어요. 에탄올. 그러면 이 에탄올이 이 거름종이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게 쭉 딸로 올라가죠. 그래서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용매에 이 색소가 녹아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매가 적셔진 거리분에 이 빨강, 파랑 색소가 올라간 거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RF 밸류라고 그래요. RF 값. 그러면 문헌에 그 RF 값이 얼마면 요거는 무슨 물질이다? 무슨 물질이다? 문헌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르는 물질이 있다? 그럼 이 물질은 뭐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갖고 이걸 올려보면 RF 값을 계산해요. RF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매가 올라간 거리분에 어떤 색소가 올라간 거리. 그게 RF 값이라고 그랬죠? 그 값을 문헌에서 찾으면 그게 어떤 물질이다.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기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멋있는 지도를 만들죠. 근데 그 지도가 마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얻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오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물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여러 가지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에서 아기가 누워 있는 그 중심에서 이불
사방으로 쫙 그 오줌이 퍼지게 될 때 오줌이 퍼지는데 거기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2차원적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거는 지금 그 수성이고요. 유성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발색시킨 거나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딱딱한 유리판에다가 실리카겔을 싹 해갖고 이쪽에다가 코팅을 시켰어요. 실리카겔. 여러분들 먹지 마시오 하고 있는 거 있죠? 건조제. 그걸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석고가루하고 섞어서 여기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아주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에다가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그 가로 세로가 한 5cm 정도 되는 판이 돼요. 이걸 갖다가 TLC라고 그래요.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라피. 아주 얇은 막 크로마토그라피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여기 색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어떤 화학 물질을 갖다가 모세관으로 콕콕콕콕 찔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성이에요. 유성이라고 해서 어떤 기름을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또 역시 쭉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실리카겔 사이사이로 어떤 그 액체가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거기 혼합물이 몇 종류냐 몇 가지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지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DNA 확인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마다 DNA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이 사람 거냐 저 사람 거냐 CSI에서 그 DNA를 검출해 갖고 도대체 이게 누가 범인인지 알아맞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면봉에다가 이 사람의 그 검체, 이 침 이런 것들을 묻혀요. 면봉에다가. 그래갖고 그거를 어떤 용매에다가 녹여서 그거를 모세관으로 여기다가 해서 콕 찌르는 거야. 여기다가 모세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콕 찔러요. 모세관이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유리관이에요. 그래서 콕 찌르고 여기다가 쭉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침이나 아니면 어떤 유전자가 쭉 올라가게 돼요. 그 올라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건지 친자 확인도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인 건지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거의 일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올라가는 정도가 여기 색깔별로 다르죠? 그죠? 여기 색깔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오래 놔두면 거의 이건 샘플인데요. 올라가는 정도가 용매가 올라가는 게 아주 거의 간당간당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여기서 샘플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빨강색을 여기다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빨강색소는 올라갔지만 그 노란색소도 역시 그 빨강색소에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건 덜 올라갔죠. 여기는 검은색소인데 천천히 올라가고요. 파란색소, 분홍색소, 노란색소. 자, 이거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는 유성물감을 갖다가 실험한 거예요. 유성물감을 한 거 보면 여기에 유성펜이 있어요. 형광물질도 있고, 그 올라가는 정도가 다 달라요. RF 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용매가 올라가는 정도분에 용질이 올라간 정도.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자외선으로 보면 우리 맨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물감들이 여기 다 보여요. 화합물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자외선 램프에다가 이제 볼 건데 이게 자외선 발생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외선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의 눈에다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보다 더 낮은 곳에다가 이거를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눈에는 안 보이던 그러한 화합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이러한 응용이 어떤 것에 있냐 하면 여러분들 유가증권이나 화폐 또는 아주 중요한 서류 거기에다가 이런 물감을 갖다가
뿜어줘요. 그럼 보통 맨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를 자외선 등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CSI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뭐를 흘렸나, 또 몇 사람 건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폐에 보면 거기에 숨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무늬. 그래서 이게 위조 지폐냐 아니냐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이나 어떤 숫자, 어떤 무늬에다가 마치 그 유기물질을 도장을 콱 스탬프를 찍어서 그 화폐에다가 유가증권 어떤 중요한 서류에다가 콱 찍어요. 그러면 이게 자외선 램프의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 어떤 맨눈에는 안 보이던 무늬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는 보이게 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맨눈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이게 자외선 등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수한 화합물인지 아니면 몇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CSI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보다 위로 올라가면 사람의 눈을 가면 이 망막이 망가져요. 시신경이 파괴되니까 눈보다 낮은 데서 이런 것을 보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침이나 어떤 위의 분비물 아니면 정액 이런 것들은 유기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기화합물은 맨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자외선 등 밑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에 연루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피가 거기에 어떤 흘린 적이 있느냐 아니면 침이나 어떤 정액 이런 것들이 어떤 분비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언제 누가 발명했느냐? 그 러시아의 화학자가 그 시금치에 있는 파란색 엽록소가 도대체 몇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냐 아니면 혼합물이냐 이런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목 있죠? 분필을 가루로 냈어요. 그래갖고 유리관에다가 다져서 꽉 채우고 그 위에다가 시금치를 짓봐서 거기서 초록색 국물이 나오면 그 초록색 국물을 거기다가 한두 방울 담았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인 에테리라고 있어요. 에테리를 거기다가 계속 흘려줬더니 그 초록색 엽록소가 그 분필 가루로 채워진 상태에서 쭉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초록색 띠와 빨강색 띠, 노란색 띠, 빨강색 띠 이렇게 여러 종류, 4종류의 띠가 밑으로 차례차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초록색 엽록소를 우리가 어떤 그 관에다가 집어넣고 백목가루를 다져놓고 에테르라는 유기용매로 흘러줬더니 4개의 띠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4개의 띠가 칼라로 색으로 분리가 됐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됐어요. 그 4개의 물질이 뭐였느냐? 자, 우리가 초록색 나뭇잎을 보면 처음에는 초록색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가을에 단풍이 들어요.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되고 단풍잎은 빨간색으로 되죠. 또 어떤 거는 단풍이 그냥 초록색 그대로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4개의 시금치 국물이 4개의 띠를 이루고 동그란 띠를 이루고 쭉 내려가는 거는 처음에는 초록색 띠는 클로로필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띠 이거는 크산토필이라는 거예요. 크산토필은 바로 은행잎이 단풍이 들면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알파케로틴, 베타케로틴 요거는 주황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엽록소에는 초록색 그 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였구나. 첫 번째 초록색을 띠는 클로로필, 노란색을 띠는 크산토필, 그 다음에 알파케로틴, 베타케로틴. 이 케로틴은
우리가 당근이나 토마토처럼 빨강색을 띠죠. 단풍잎처럼. 그게 바로 카로틴이에요. 알파케로틴, 베타케로틴. 크산토필은 은행잎,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은 클로로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유기화합물이건 아니면 어떤 무기 색소건 간에 이 화합물이 몇 종류로 이루어져 있냐를 밝히려면 이게 순수한 거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만 쭉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으면 올라가는 정도가 높이에 따라서 띠가 이루어져요. 띠. 그 띠가 몇 개냐 또는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DNA가 달라지고 이게 사람 거냐 아니면 원숭이 거냐 아니면 다른 동물 거냐 이게 DNA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